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일본 기업 시리즈 2 썸코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썸코는 글로벌 웨이퍼 시장에서 일본 시네츠 화학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12인치만 놓고 보면 거의 점유율이 비등비등합니다. 세계적인 강자인데 웨이퍼 시장은 5개 업체가 가점 형태로 점유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1위가 시네츠이고요. 2위가 썸코이고 3위가 글로벌 웨이퍼스, 4위가 독일의 실트로닉스, 5위가 한국의 SK 실트론 이렇게 되겠습니다. 썸코의 실적을 보면요. 12월 결산법인이거든요. 시총은 원화로 한 7조 2천억 정도 됩니다. 1위인 시네츠 화학은요. 이 실리콘 웨이퍼, 굉장히 중요한 이 실리콘 웨이퍼 말고도 2차 전지 소재 같은 것도 해서 거의 시총이 한국 돈으로 104조 원이나 하거든요. 그래서 104조 원인 시네츠 화학에 비하면 썸코는 아주 작은 회사입니다. 1999년에 스미토모 금속공업, 현재 일본 제철이죠. 거기하고 이제 미쓰비시 머티리얼즈 이 사업 부분이 합쳐가지고 탄생한 기업인데요, 썸코. 실적을 보면요, 12월 결산법인이거든요. 일본 회사답지 않게. 그래서 21년, 22년, 23년을 보면 이 흰색으로 되는 게 매출액입니다. 이게 10억 엔이 단위니까 3,356억 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출액이 22년에 급증을 했죠. 4,410억 엔까지 올랐다가 23년 아직 4분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4분기 추정을 했을 때 이 회사에서 추정치를 어떻게 내놓았냐면 4,218억 엔 이렇게 감소하는 걸로 추정치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22년 대비해서 23년 전체 매출액이 19.2% 줄어든 4,218억 엔밖에 안 된다고 회사에서 추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요, 21년 515억 엔에서 22년 1,096억 엔으로 엄청나게 점프를 하죠. 2배 이상 늘어났다가요, 이렇게 쭉 감소를 합니다. 이제 지난해 추정치는 683억 엔 영업이익, 전년 대비해서 41% 감소하는 걸로 나오는데, 저번에 이제 후소라든가 어드반테스트도 3월 결산 법인이긴 하지만 올해 3월 달에 나올 해기에 영업이익이 전 해기 대비해서 이 정도 비율로 감소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의 영업이익률 감소율이 약속이나 한 듯이 거의 40% 이상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이것만 보면 주가가 큰 매력이 없어야 되죠. 더더군다나 썸코에서 그 프리젠테이션 그 내용을 보면요. 역시나 웨이퍼가 점진적인 회복이 되고 있지만 각 엔드 유저들이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고 조정 때문에 결과적으로 올 하반기, 올 6월, 7월 돼서부터야 회복이 된다고 써놓았거든요. 이거는 저번에 일본의 그 후소, CMP 슬러리 생산하는 회사의 전망하고 일치합니다. 일본 회사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굉장히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회사도 후소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타가현이라고요. 큐슈 근교에 있는 현인데 거기에 총 2,250억 엔 요거를 2029년까지 투자를 해서 2029년부터는 최신식 시설에서 새로운 어떤 웨이퍼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고 있고요. 여기에 호응해서 일본 정부가 3분의 1인 750억 엔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가 뭐 크냐고 하겠지만 1인 시네츠 화학보다 크거든요. 1인 시네츠 화학은 1조 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위인 글로벌 웨이퍼스 대만 업체인데 이 업체가 미국에 6조 원 이상 되는, 원화로 6조 원 이상 되는 돈을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거든요. 글로벌 전체에 5대 웨이퍼 생산업체의 총 투자 금액은 현재 밝혀진 내용으로라면 10조 원 이상이 됩니다. 물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특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10조 원에서 변화가 있겠죠. 어쨌든 썸코 입장에서는요, 2위 업체이고 시총도 1위 업체보다 무려 13분의 1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1위 업체를 넘어서는 웨이퍼 투자를 나선 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느냐? 웨이퍼 전체 시장은요, 항상 불황에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대 웨이퍼 생산업체들이 막 증설에 나서서 장기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썸코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좀 다른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쭉 5가지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그 SIP 발달이죠. 그래서 인터포저 위에 칩을 스택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최신식 GPU하고 HBM을 모아서 패키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포저 수요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벌써 더블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전체 수요에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고요. HBM, D램 메모리도 스택을 한다. 이게 두 번째 이유이고, 세 번째로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CIS, 카메라 이미지 센서 있지 않습니까? CMOS 이미지 센서, 이것도 앞으로 스택 형태로 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도 주변부 회로 부분하고 메모리 어레이 웨이퍼를 이게 스택 형태로 가는 게 예상이 된다고 써 있거든요. 다른 업체에서는 설명하지 않은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쌓은 것들을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최신식 패키징 때문에 웨이퍼 전체에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생각인데, 보통 이제 웨이퍼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AI와 관련된 최첨단 어떤 칩의 발달로 인해서 그쪽 칩 수요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따라서 거기에 웨이퍼 수요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웨이퍼 수요가 정체될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단부위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만드는 방식이 다 스택 형태로 갈 거기 때문에 그 스택으로 인해서 인터포저라든가 뭐 HBM 같은 경우는 로직 다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웨이퍼 수요가 급증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29년까지 이 회사로서는 모험을 하는 건데 무려 2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 돈을 박아서 지금 이제 생산 증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SIP의 급격한 발달로, SIP는 시스템 인 패키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그거 말씀드린 건데, SOC는 원칩에 모놀리틱 어프로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새겨 넣는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각 칩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결합시키자는 거잖아요. HBM도 이런 종류의 하나고, 어쨌든 여기 회사에서 말하는 거는 수직 스택을 하는 SIP의 급격한 발달로 웨이퍼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라고 해놓았거든요. 보면 썸코 주가가 지난 12일 날 갑자기 5% 이상 뛰었거든요. 이 말고 시네츠 화학은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사상 최고가를 연일 기록한 게 시네츠 화학의 주가였다면, 썸코는 주봉을 보시면 쭉 하락했다가 계속 기다가 지금 바닥을 다져서 약간 올라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러 가지 모양을 보면 시네츠 화학이 훨씬 좋습니다. 썸코가 그동안 굉장히 못한 모습이었는데 2위 업체가 갑자기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꿈틀꿈틀 한다는 거는, 물론 29년까지 투자하는 작년에 보도가 되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이제야 올 초 들어서 실적 4분기에도 나왔고 이제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면서 이제는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인치 웨이퍼에서는 시네츠 화학 못지않은 이 회사거든요. 기술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일본 시장으로 지금 자금이 몰리면서 일확개미 이런 이제 그 용어가 자주 언론 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도 전혀 없이 뭐 반도체에 관련한 보조금도 많이 투입을 하고요. 심지어는 TSMC가 쿠마모토에 짓는 공장에서도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기업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반도체 생산액을 지금 2020년 대비해서 2030년에 3배로 늘리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거기다가 일본 기업 내에서 PBR 1 미만인 저평가된 기업들의 투자를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 상태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거든요. 각 기업들한테도 종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주가 상승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썸코도 아닌 게 아니라 퍼가 10배 초반이고요. PBR도 1.3배인가밖에 안 되거든요. 작년 말 기준으로.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에바라와 같이. 이런 기업들이 준동을 한다는 게 전반적으로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투명함과 솔직함 이런 것들이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호감을 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엔화가 가장 큰 배경이겠지만요. 그래서 국내 이 반도체 회사들도 장기 투자 아니나
장기 성장안을 이게 하루바삐 내놓아서 국내 투자자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시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 본도에 대해서 이 전망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물론 배시가 내놓은 게 아니고 크레딧위원회에서 내놓은 건데 예를 들면 뭐 한미반도체나 HPSP 같은 경우도 장기 계획안, 장기 투자안을 내놓는 것이 투자자들한테 좀 어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